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60회 실기편 풀어보겠습니다. 바른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바른 상사 개인기업이고요. 자, 오른쪽에 입력된 사항들 틀린 곳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자, 맞습니다. 오주현 대표자명 맞습니다. 개업 연월일 2013년 3월 5일 맞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동작구 상도동 13번지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 맞습니다. 종목 지금 가려져 있네요. 좀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관할 세무서 동작 세무서인데 종로 세무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세무서 일단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조금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 자, 봅시다. 종목이 뭔가요? 아, 종목이 비어 있네요. 그러면 문구용품 이렇게 입력하고 문구용품 그리고 세무서는 동작세무서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종료 버튼 눌러서 닫고요. 2번 전기분 손익계산서다. 자, 오류 부분 정정하시오.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봅시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하고 오른쪽에 제시된 손익계산서하고 비교해서 맞춰보자 라는 겁니다. 자, 매출액 맞습니다. 매출 원가 맞네요. 급여가 맞습니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가 틀렸네요. 수도광열비 50만원으로 고쳐져야 될 것 같고, 세금과 원가 125만원 맞고, 감가상각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보험료, 보험료가 35만원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지금 70만원으로 입력되어 있네. 자, 수도광열비, 보험료 고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자수익, 자, 소모품비 60만원. 자, 여기 소모품비는 맞고요. 이자수익, 임대료, 이자수익이 얼마입니까? 20만원 돼 있네요. 120만원인데. 그러면 이자수익도 고쳐야 되겠네요. 이자수익 고쳐야 되겠다. 자, 그리고 임대료는 맞고요. 그리고 자비익 맞고, 이자비용 재해손실, 잡손실 맞고, 소득세 등 10만원 맞고요. 그러면 세 가지 항목 고치면 되겠네요. 봅시다. 수도광열비, 보험료, 수도광열비 50만원으로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 얼마였습니까? 보험료가 35만원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보험료. 그리고 이자수익이 120만원이었죠. 이자수익이 120만원. 자, 고쳤고요. 당기순이익 확인해 봅시다. 470만원 나왔네요. 자, 제시된 당기순이익하고 똑같다. 그러면 제대로 고쳤나 보다 확인됐단 겁니다.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요. 문제 3번. 전기분 기말채권과 기말채무 잔액은 얼마인가? 자, 전기분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엽니다. 자, 열어서 첫 번째 외상매출금 나와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자고요. 하나문구 200만원, 제일문구 160만원을 고쳐야 되겠네. 16만원을 160만원으로 고치고, 동아상사 330만원. 차액이 이제 0 됐습니다. 그러면 맞게 고쳐졌다 확인했고, 지급어음 봅시다. 지급어음.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봅시다. 세일상사 70만원, 수원문구 200만원, 그리고 용인문구가 140만원. 자, 두 개가 뒤바뀌어서 입력되어 있었네요. 자, 합계 410만원. 그래서 차액이 0. 아, 그러면 이제 맞게 입력되어 있나 보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요. 자, 문제 3의 두 번째 봅시다. 매장 내에서 판매 물품의 홍보를 위해 광고 선전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 계정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한답니다. 그러면 853번으로 전기요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등록해 달랍니다. 성격은 경비로 해달랍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열어서요.
몇 번? 853번. 자, 커서를 여기 두고 853번 엔터 치면 이 해당되는 번호로 커서 이동하죠. 자, 이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주어진 계정 과목인 전기요금으로 고치고 싶다고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입력하면 왼쪽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이렇게 입력하고 성격은 3 경비로 하려고요. 경비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정할 게 없죠. 적요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라는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자, 이대로 하면 완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고 자, 그러면 문제 3까지 완료.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이제 이번에 뭐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10월 2일 뭘 묻고 싶었을까요? 봅시다. 사무실에서 소모품 20만 원을 형대문구에서 구입했답니다.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당좌수표 발행했다. 전형적인 거래.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란 계정을 대변으로 보내면 된다. 그거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구입시 소모품 구입시 뭘로?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우리 회계정책에 따라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정책인가 봐요. 회계정책이. 그래서 자산, 소모품으로 기록하자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기록하자. 10월 2일. 자, 2일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그리고 20만 원 그리고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보내자. 자, 이렇게 하면 1번 완료됐다는 겁니다. 2번 10월 4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용상사 발행의 약속금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자, 키워드 나왔네요. 뭐 받을 어음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받은 실용상사로부터 실용상사 발행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받을 어음 800만 원을 뭐 했다고요? 할인했다고요. 할인은 우리 매각거래로 보는 거죠. 매각거래로 보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50만 원. 즉 800만 원짜리 받으러 못 써졌지만 50만 원 차감한 금액만큼 당좌 예입, 즉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 10월 4일 전형적인 할인 거래 출제됐네요. 10월 4일 대변으로 일단 받으럼 없애줘야 됩니다. 받으럼 어디에 대한 받으럼입니까? 실용상사가 발행한 받으럼을 없애줍니다. 800만 원을. 그리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처분, 손실 50만 원. 이거 인식하는 게 핵심이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지웁시다. 이건 지우고. 자, 나머지 금액 잔액인 750만 원만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고요. 당좌 예금.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핵심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 됐죠? 3번 10월 12일 지난 9월 30일 출장 갔던 영업사원 김길동이 돌아와 출장 중 지출한 여비교통비 증빙을 35만 원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받았답니다. 우리가. 자,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랍니다. 김길동이랑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나요? 자, 가지급금 얼마 줬는지 조회해 봅시다. 9월 30일에 자, 가지급금 김길동한테 줬는데 거래처 코드를 등록 안 했으니까 거래처 코드 등록 안 한 걸로 우리 봐야 됩니다. 40만 원을 준 모양입니다. 그죠? 출금이니까 돈을 주고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인식했었던 모양입니다. 자, 돌아왔다는 거죠. 35만 원 쓰고 돌아왔다. 그럼 5만 원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아야지. 10월 12일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보냅니다. 가지급금을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4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인식한다. 800번 대인 여비교통비를 얼마? 35만 원. 그리고 나머지 5만 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5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전형적인 가지급금에 대한 정산 문제 완료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3번도 자주 출제되니까 눈으로 익혀보자고요. 다음부터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더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게. 그리고 자, 4번 10월 15일 매입대금, 상품 매입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금 9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우리가 상품 살 때 뭘 줬다는 겁니까? 약속금을 발행해 줬답니다. 그럼 뭡니까? 약속금 이거에 대해서 지급어음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90만 원. 이거 대변으로 기록되어 있는 지급어음을 차변으로 보내면서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없애주면 되겠다는 거죠. 10월 15일 지급어음을 차변으로 보내고요. 지급어음을 어디에 대한 지급어음입니까? 거래처가 동양상사 상사에 대한 지급어음을 90만 원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을 90만 원 없애준다. 자, 여기에 대해서 거래처 지우고 자 이렇게 하면 완료되겠다라는 겁니다. 5번, 4번 다 완료됐죠?